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폐경을 유발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실이라고 합니다. 폐경은요, 이제 누구나 다 오는 과정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오는 과정이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돈이 없어도, 그리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 살아도, 빈국에 살아도 누구나 다 비슷한 나이에 맞이하게 되는 게 폐경이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폐경을 유발하는 게 무엇일까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사방에 진달래꽃이 이제 피어 있어서 굉장히 이 도시가 이제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달래 꽃을 좀 찍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방에 이렇게 산에 진달래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광경이 보여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봤고요.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이라고 합니다. 고려산에서 이렇게 진달래가 피면 그 진달래꽃 축제를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나도 여기 주말에 좀 가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인파 행렬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도 있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가보고 싶긴 해서 아마 이번 주말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조금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사방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보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폐경은 이제 난소가 기능이 소실되면서 생리라고 하는 월경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50에서 51세에 폐경이 보통 오고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문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평균 한 만 49.8세, 그러니까 만 50세 정도에 평균적으로 폐경이 돼 있다고 돼 있고, 이것은 인종의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색의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선진국, 후진국 차이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이 일정하게 이렇게 만 50세에서 51세 정도의 폐경이 되고, 평균적으로. 넓게는 이제 45세부터 가장 늦게는 한 58세 정도의 폐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요, 저는 이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요 전공으로는 이제 폐경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혹 순천향대라고 하면 순천에 있는지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은 용산구 한남동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지방에도 여러 순천향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갱년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사춘기가 더 무섭냐, 갱년기가 더 무섭냐,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누시는데, 이 갱년기는 그리스어로 이 사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다리는 이제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임기를 거쳐서 가임기에서 이제 폐경으로 가는 그 과정, 폐경 이행기를 거쳐서 폐경에 이르기까지를 그 갱년기라고 부르고, 보통 이 폐경 이행기와 폐경, 요새는 이제 폐경보다는 완경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시는데, 폐경 이행기와 폐경기를 합쳐서 보통 갱년기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의학적으로는 갱년기라는 표현보다는 가임기, 폐경 이행기, 폐경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폐경이 되는 걸까요? 이제 난소에는 여러 개의 난포가 이제 수백만 개의 난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한 여성이 37세, 38세 정도부터 되면 난포의 소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난포가 소실돼서 난소에 1000개 이하의 난포가 남으면 그때 폐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포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난포가 1000개 이하로 남으면 폐경이 되는 거다. 이제 37세에서 38세부터 난포 소실이 빨라지면 40대 초에는 월경 주기가 과거보다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 난소를 자극하는 뇌에서 그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니까 이 난소 반응을 좀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월경 주기가 빨라지게 되고, 이후에는 난소 기능이 더 나빠지다 보면 이제 난소가 반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리를 건너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 주기가 빨라지고 이제 불규칙해지는 그런 과정을 첫 번째 시작해서, 이후에 이제 주기가 다시 길어지고 일주일 이상의 변화, 생리 주기가 일주일 이상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음 생리를 언제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기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생리를 2달 이상 건너뛰는 시기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이상 생리 주기가 변해서 다음 생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를 폐경 이행기 초기, 그 다음에 생리를 2달 이상 건너뛰어서 이제 그런 시기를 폐경 이행기 후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생리를 2달 이상 건너뛰게 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한 3년 후에 폐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정도 후에 완전하게 폐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세 이상의 여성이 1년간 월경이 없다면 이때 이 여성이 폐경됐을 확률은 90%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경은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저희가 이제 내가 1년 전에 폐경이 됐구나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외래 진료실에서 이제 폐경 시기를 예측하는 그런 검사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사실은 이제 월경이 1년 이상 없으면 그때 이제 폐경을 진단하는 것이지, 혈액 검사로 그 폐경을 예측하는 건 그냥 대략 추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폐경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평균적인 연령보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폐경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빠른 폐경 연령은 만 17세 외국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생리가 너무 없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더니 폐경이라고 나왔던 만 17세 여성이 이제 가장 빠른 폐경 연령의 여성이었고요. 이렇게 30대, 20대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의 정의는 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조기 폐경 혹은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른 폐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이른 폐경은 만 40세는 넘었지만 만 45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이른 폐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 폐경과 이른 폐경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렇게 폐경이 일찍 오다 보면 여성 호르몬의 조기 감소가 일어나죠. 여성 호르몬의 조기 감소로 인해서 폐경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생리만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골다공증, 그로 인한 골절의 위험도가 굉장히 조기부터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파킨슨병의 위험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치매,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연구냐면은 동일한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에 폐경이 된 여성과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을 비교했더니, 이른 나이에 폐경이 된 여성들이 이러한 골다공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기에 증가하더라. 그래서 조기 폐경과 이른 폐경은 단순한 그런 월경의 중지 현상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폐경이 올 것인가 보시면 45세 전에 폐경이 오는 경우는 한 5%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만 40세 전에 폐경이 오는 빈도는 한 1%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아까 40세 전에, 즉 30대에 폐경이 오는 경우, 30대 전까지 폐경이 오는 경우가 1%인데 특히 20대에 폐경이 오는 경우는 0.1%, 즉 100명 중에 여성 1명은 40세 전에 폐경이 오고, 특히 1000명 중에 여성 1명은 20대에 폐경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제 이런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험 요인이 이렇게 폐경을 좀 당길 것인가?
라는 이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가 빨리 폐경이 되면 딸들도 빨리 폐경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폐경은 유전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엄마나 특히 이제 자매, 그리고 이모, 할머니가 좀 빨리 폐경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이른 폐경, 45세 전에 폐경이 될 확률은 6배, 일반 인구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6배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의 자매 혹은 친척이지만 여러 명의 친척이 빨리 폐경이 됐다면 내가 이른 폐경이 될 위험은 조금 더 높아서 9배에서 1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쌍둥이면 나랑 다른 쌍둥이도 폐경이 일찍 될까? 이 폐경 나이는 굉장히 유전적인 요소가 강해서 이 유전자 요인이 한 50%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폐경이 일찍 오면 나와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일찍 폐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쌍둥이가 조기 폐경이 되면 다른 쌍둥이도 조기 폐경이 될 위험이 7배 증가하더라. 특히 일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이런 게 더 일치할 확률이 높더라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쌍둥이 자체라는 것, 내가 쌍둥이라면 쌍둥이 자체만으로도 일찍 폐경이 되느냐? 맞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에는 이른 폐경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0%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초경을 빨리 하면 그만큼 난포소실이 빨라지니까 폐경이 빨라질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이 초경의 연령은 폐경의 연령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규모 연구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초경의 연령이 폐경의 연령과 상관이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만 11세나 혹은 그 이전에 초경을 하는 여성들은 조기 폐경의 위험은 1.8배, 이른 폐경의 위험은 1.3배가 증가하더라라는 보고가 있고요. 아기를 안 낳으면 그만큼 계속 배란을 하고 있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임신 기간 동안 배란을 안 하고 있는데, 임신을 안 하면 배란을 안 하니까 그만큼 난포가 더 많이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을 한 여성에 비해서 조기 폐경은 2.2배, 이른 폐경은 1.3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즉 애를 많이 낳을수록 폐경의 나이는 약간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치에 맞는 이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초경도 안 하고 출산도 하지 않았다. 즉, 한 번도 이렇게 생리를 안 한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생리를 했다. 그러면 조기 폐경은 무려 5배, 이른 폐경의 위험은 무려 2배 증가한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하고 생리 주기가 아주 따박따박 규칙적인 사람 중에 누가 더 폐경이 일찍 올 것 같은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생리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폐경이 일찍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 불규칙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생리 주기가 길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8세에서 22세 나이에 그런 생리 주기가 25일 이하로 좀 짧았던 사람들은 이른 폐경의 위험이 1.7배더라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반면에 생리 주기가 40일 이상으로 굉장히 길거나 불규칙한 사람들은 이른 폐경의 위험이 반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반으로 줄더라, 0.5배더라. 그래서 생리 주기가 굉장히 짧고 규칙적이냐 아니면 길고 불규칙한가, 이러한 요인들도 그런 폐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폐경을 앞당기는 가장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라이프 스타일 팩터는 흡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흡연은요, 만일 현재 흡연하고 있다면 비흡연자에 비해서 조기 폐경의 위험이 2배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른 폐경의 위험은 80%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과거에 흡연을 했다면 이런 조기 폐경이나 이른 폐경의 위험을 10 내지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흡연량이 많을수록, 오랫동안 흡연을 했을수록, 그리고 총 누적 양이 많을수록 이 폐경의 나이가 빨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연 기간이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전에 아주 금연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비흡연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특히 이제 30대쯤에 그 전에 이제 금연을 해서 더 이상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경우에는 폐경의 연령을 당기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 그 지방세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체중이 과연 폐경 연령에 관련이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좀 하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여성일수록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유방암이라던가 자궁 내막암이 증가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세포에서 국소적으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폐경에 연관이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저체중인 여성은 이른 폐경이 될 위험도가 2배 높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18세에서 35세 사이에 그 9kg 이상 감량을 하게 되면 그 이하로 감량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른 폐경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동기 환경 또한 그 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기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던가, 아동기의 인지 기능이 좀 낮았다던가, 아니면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가족 내에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아동기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른 폐경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동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약간 트라우마로 남으면서 이제 성인기까지 가면서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폐경 연령을 좀 당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폐경의 나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한 50%의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50% 미만을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요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기 폐경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주로는 가장 흔한 이제 유전자 이상은 X 염색체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X 염색체 결손 질환은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성은 염색체가 46XX,X죠. 근데 이 중에서 X 염색체가 하나가 결손이 됐거나 아니면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터너 증후군 환자들이 이제 조기 폐경이 오는 그런 가장 흔한 그런 유전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FMR 유전자라고 있습니다. FMR 유전자랑 그다음에 다수의 10여 개의 유전자가 이 폐경 연령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전자로 알려져 있어서 조기 폐경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가 딱 이렇게 터너 말고는, 그다음에 FMR 유전자 말고는 명백하게 이렇게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는 아니지만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요인이 그 폐경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항암 치료 하다 보면 이제 약이 너무 독성이 강하니까 난소에도 독성을 미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인위적으로 조기 폐경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난소에 독성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조치를 시행하는 예방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써서 난소가 활성을 하지 않으면 이 독성의 영향을 좀 적게 받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 난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호르몬 억제제를 투약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 이제 주로 골반 가까운 부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 그때 이제 난소가 방사선의 영향으로 독성에 의해서 이제 폐경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난소의 위치를 수술로 조금 올려주는, 그래서 이 방사선이 투여되는 부위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어떤 임신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은 이제 이러한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난소에서 난자를 미리 채취해서 이제 냉동 보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들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이제 사전에 조금 조기 폐경이 온다거나 이제 그 난소를 난포를 얻지 못하는 것을, 난자를 얻지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그 조기 폐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이제 자기 몸을 그 외부 공격으로 인식을 해서 자기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항체나 뭐 부신에 대한 자가 항체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난소에도 이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 자가 면역에 의한 그런 조기 폐경이 올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감염병 중에 특히 이제 볼거리 감염에 의해서 난소염이 그 초래가 되면서 이제 조기 폐경이 된 사례가 보고가 된 적이 있고, 그 외에 결핵이나 말라리아 이런 감염병도 조기 폐경의 이제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폐경을 이제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뭐 아까 이제 제가 유전적인 요소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요소는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팩터를 조금 변경함으로써 이제 방법은 있지만,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 말씀드렸고, 이제 너무 체중을 과하게 9kg 이상 감면하면 이제 폐경 연령이 좀 빨라진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연, 특히 30세 이전에 금연을 하면 이제 비흡연자처럼 이렇게 폐경 연령이 당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저체중이신 분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체중 감면을 하신 분들이 폐경 연령이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팩터 중에서는 이렇게 30세 이전에 금연을 한다던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던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폐경의 연령을 이제 좀 폐경이 빨라지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폐경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난포랑 여포랑 다른 거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이제 이 성숙 난포를 보통 여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내막증 때문에 이제 송정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자궁내막증 때문에 호르몬제 비잔정을 2년간 복용했는데 생리를 2년간 안 한 경우니까 혹시 폐경이 늦어질까요? 이 비잔정은 이제 배란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제 뭐 이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게 폐경을 늦춘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이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게, 경구피임약도 이제 배란을 억제하는 약이니까 폐경 연령을 늦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딱히 그거는 이제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비잔정은 따로 이제 폐경을 좀 늦추는지 그런 문헌은 없지만, 피임약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뭐 평균보다 폐경이 나의 유전적인 성인보다 뭐 늦어질 거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엔젤님 질문 주셨습니다. 자궁근종을 무록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자궁근종 종류의 하나가 무록인가요? 무록은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혹이 있고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어야 이제 물옥이라고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자궁에 생기는 자궁 근종도 물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난소에 생기는 낭종이죠. 낭종도 물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자궁에 생겼다고, 자궁에 있는 물옥이라고 알고 계시면 자궁 근종이라고 알면 되시고, 난소에 있는 물옥이라고 만약에 들었으면 난소 낭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정현님, 난소 나이와 폐경 시기가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난소 나이는 결국에는 이제 난소에 얼마만큼의 그런 미성숙 난포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이 미성숙 난포에서 항뮬러간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 항뮬러간 호르몬을 검사하는 게 난소 나이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소 나이 검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난소에 얼마만큼의 난포가 남아 있냐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난소 나이와 폐경 시기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나이가 생각보다 실제 연령보다 굉장히 앞서 나간 분들은 이제 폐경이 좀 일찍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 폐경이 되면, 엔젤님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조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제 복용 기간을 어떻게 하나요? 폐경 후 기간이 너무 길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기 폐경이 되면 저희가 바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이제 금기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재발하거나 크기가 커지는 여성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던가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할 수 없는 금기증이죠. 이러한 금기증이 아니라면 조기 폐경 여성들은 증상이 없어도 바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조기부터 골다공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치매의 위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바로 복용을 시작하고, 아까 제가 평균 보통 한 50세에서 51세, 52세 정도의 폐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기 폐경이 진단이 되면 증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호르몬 복용을 시작을 해서 평균 폐경 연령인 51세, 52세까지 호르몬을 복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51세, 52세가 돼서 호르몬 복용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이제 호르몬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송정현님, 자궁 근종, 난소혹, 자궁 냉삭증, 선근증 등 자궁 질환이 폐경 시기와도 관계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궁 근종이랑 난소혹, 뭐 선근증 질환 자체가 이렇게 폐경을 당기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궁 근종이라던가 선근증으로 자궁 절제술을 받는다든지, 난소혹으로 인해서 이제 난소혹을 절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 수술 과정 중에 난소에 혈류를 공급하는 그런 난소동맥에 일시적으로 이 허혈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궁 절제술을 한다든지 난소혹을 뗀다든지 아니면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은 폐경 연령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조기 폐경이라던가 이른 폐경을 유발하는 정도의 원인까지는 아니고 나의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조금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N님 질문 주셨습니다. 자궁 선근증 있고 지금 생리를 2달씩 건너뛰는 53세이시고요. 생리를 2달씩 건너뛰는 폐경 이행기에 있는 것 같은데,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혈관이나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선근증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2달씩 건너뛰는 그런 폐경 이행기이시면 뭐 빠르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아니면 이제 늦게는 4년, 평균적으로 2달 처음 건너뛰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폐경이 되고요. 나이가 53세니까 이제 곧 폐경이 될 수도 있는데, 호르몬 치료 금기가 아니면 이제 맞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그런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러 가지 그 폐경기에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운동 증상, 뭐 흔히 말하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확 달아오르고 어디 공식적인 장소에 갔는데 내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갑자기 등 뒤로 식은땀이 나는 이런 혈관 운동 증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 호르몬제죠.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선근증이 우리가 우려가 될 만큼 더 커진다거나 자궁 근종이 우려가 될 만큼 더 커진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선근증이 약간 커지거나 근종이 약간 커질 소지는 있지만 이것이 약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뭐 증상을 막 그렇게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낼 정도로 커지지 않기 때문에 선근증이 있다고 해서 그 호르몬을 복용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궁 근종에 좋은 음식은요. 딱히 뭐 자궁 근종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한간에는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조금 뭐 자궁 근종의 크기가 성장하는 걸 좀 억제시킨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비타민 D하고 녹차 성분을 이제 조합해서 자궁 근종의 크기가 크는 걸 억제한다라는 이제 그런 약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막 논문에 의해서 이제 입증된 거는 아니고 자궁 근종을 딱히 키우는 음식은 뭐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흔히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인 함량이 좀 높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뭐 그 여성들이 흔히 찾는 그런 음식들은 식품이나 약간 자궁 근종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명백하게 이걸 먹으면 자궁 근종이 커진다, 이걸 먹으면 근종이 작아진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그래도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있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은 특히 이제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들한테는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드시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중반쯤에 폐경이 되던데 엔젤님 방송에서 보니까 아직 폐경 나이가 50세쯤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그 고대에서부터 폐경 연령이 50세, 51세 거는 불변이었습니다. 뭐 100년 전에도 평균적으로 50세쯤에 폐경이 됐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폐경은 50세쯤에 됐는데 다만 이제 평균 수명이 옛날에는 평균 50세까지 살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가 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평균 폐경 연령은 늘 50세 전후였고요. 아직까지도 평균 나이는 50세쯤이고 50세 중반쯤에 폐경이 되는 부분은 이제 조금 그냥 유전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경 연령의 범주는 45에서 한 58세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81년생 딸이 아이 하나 낳고 30대에 폐경이 됐다고 이제 그런 조기 난소 부전이 왔고요. 치료를 하면 생리를 할 수 있는지, 치료는 가능한지요. 이제 이때는 조기 폐경이란 말보다는 조기 난소 부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난소 기능이 40세 이전에 이제 그 소실됐음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 조기 폐경, 조기 난소 부전도 일부 환자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한 4 내지 5%는 다시 배란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그중에 일부는 다시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하시고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와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항뮬러간 호르몬, 아까 난소 나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체크해서 이 난소 기능이 좀 다시 돌아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호르몬을 복용하면서 생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난소 기능이 회복이 돼서 생리를 하는 건 아니고 약에 의해서 약을 먹다가 호르몬 농도를 떨어뜨려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생리가 나오기 때문에 약에 의해서 생리가 있는 거지
난소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생리가 있는 건 아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다만 난소 기능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한 4~5% 정도 되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호르몬 복용 기간 긴 분은 몇 년 복용하셨나요? 현재 리비알 3년째 복용 중인데 죽는 날까지 이제 복용해야 된다고. 이 호르몬이요, 약간 어떤 분들은 중지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지낼만 하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중지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약을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싶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폐경 직후부터 호르몬제를 복용을 시키고요. 한 60세에서 65세 정도까지는 호르몬을 복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세, 빠르면 60세 아니면 65세, 늦게는 65세에 호르몬을 중지하실 걸 권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다 중지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삶의 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복용 장기간 하면 결국에는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호르몬 복용을 좀 제한을 두는 건데, 삶의 질과 유방암 발생 빈도의 그런 위험을 고려를 해서 꼭 60세에서 65세 중지하는 건 아니고, 내가 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서 유방암 검사를 잘 받아가면서 복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65세 이후에도 호르몬을 복용을 하기도 하고, 뭐 70세가 넘어서도 이제 도저히 끊질 못해서 그냥 아주 소량 정도의 호르몬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알은 특히 이제 그 유방암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르몬제보다는 유방암 위험도가 좀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비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궁근종하고 PMS라 그러면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죠. 월경전 증후군에 이노시톨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소나물 솔솔님이 질문 주셨고요. 이노시톨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어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한테 이제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저희 그 교과서 상에서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월경이 굉장히 불규칙하시고 이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과 같은 그런 기전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배란이 잘 안 돼서 월경이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노시톨을 복용하면 이런 배란 기능이 돌아오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그런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그 설명이기 때문에 저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이 이노시톨 복용하시도록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호르몬제를 먹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해피숨님께서 주셨고요. 호르몬의 복용 적응증은 첫 번째는 이제 혈관 운동 증상입니다. 막 얼굴 뜨겁고 땀나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복용을 하고, 두 번째는 질 건조증입니다. 이제 질 건조로 인해서 막 질이 따갑고 아프고 그다음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성관계도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복용을 할 수가 있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폐경이나 이른 폐경 되신 분들은 금기증이 아닌 한은 무조건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죠.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는 복용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을 호르몬을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낮아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른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을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의 완화, 뭐 골다공증의 예방 차원이지, 다른 뭐 내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걸 먹어야지, 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이걸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먹음으로써 골다공증, 이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치매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빅토리아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50대 중반인데 리비알을 2년 정도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리비알로 충분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리비알이 본인에게 잘 맞으시면 리비알만 드시면 됩니다. 리비알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먹을까요? 라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한 60살, 늦게는 한 65세까지는 이제 복용을 이제 그 처방해 주신 담당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복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폐경이 되시면 골다공증이 이제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이 되면서 폐경 직후 첫 3년 동안에 가장 이 뼈가 가장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폐경 직후에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서 필요하면 칼슘,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시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혈액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영양제 같은 거를 드시는 거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주마님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56세 여성이시고 복부 초음파에서 자궁에 5cm의 물혹, 이 자궁의 물혹은 이제 자궁 근종이죠. 작년 정형외과 수술 후에 하혈인지 생리인지 5일 정도 하다 멈췄는데 물혹이 터진 건지, 아니면 수술 후에 주사와 약들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지,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폐경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폐경 상태가 아니면 이제 이 근종이로 인한 하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이제 그런 균형을 좀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 치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폐경이 되셨다면, 그때는 이제 만약에 폐경이 된 상태였는데 수술 후에 만약에 출혈이 있었다면,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폐경 후에 그 출혈을 하는 원인은 이제 그야말로 너무 건조증이 심해서 질건조증이나 자궁 내막이 너무 건조해서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아니면 자궁 내막에 어떤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출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초음파로 반드시 자궁 내막의 두께를 재서 이것이 두꺼워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종이 터져서 이제 하혈을 하였는지 물어보셨는데, 근종은 터지지 않습니다. 근종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뭐 부정출혈을 할 수는 있지만 근종은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데 폐경을 늦출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생리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분보다는 생리 주기가 길고 부정확하신 분들이 조금 더 폐경 연령이 늦게 온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뭐 인위적으로 이거 자체를 뭐 폐경을 늦출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경 주기가 생리 주기가 빠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늦게 올 확률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리소님 질문 주셨습니다. 난소의 혹이 4.5cm 정도 있다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검진해 봤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 이유가 뭘까요? 이제 주로 우리 난소에 생기는 물혹은 이제 낭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난소의 낭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생리적 낭종, 그 다음에 뭐 기형종, 뭐 자궁내막종, 뭐 그 다음에 점액성 낭종, 뭐 여러 가지 이제 낭종이 있는데, 가장 흔히 생기는 게 이제 생리적 물혹, 생리적 낭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리적 낭종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신강림님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50세고 작년 10월에 근종이 이제 3개 정도 있다고 했고, 자궁 내막 증으로 수술을 하신 건지 자궁 내막 용종으로 수술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클레라를 복용하고, 클레라는 이제 피임약입니다. 복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미레나 시술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생리가 없는데 이제 폐경이 온 것일까요? 자, 미레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폐경이 아니어도 생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레나가 자궁 내막을 굉장히 위축을 시켜서, 이 생리라는 거는 이제 자궁 내막이 증식했다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탈락하는 게 생리인데,
미레나를 넣으면 자궁 내막이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경이 안 된 여성이라도 생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옵니다. 그래서 폐경이 안 됐지만 미레나 때문에 생리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생리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레나 하셨고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계속 생리가 없으면 그냥 병원에 가셔서 그런 폐경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폐경이 됐는지, 아니면 폐경이 아닌데 미레나 때문에 생리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까지 생리를 했는데 미레나 때문에 생리가 없다면, 미레나를 삽입하고 생리가 없다면 지금은 미레나로 인해서 생리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YJ님, 생리 주기가 45일에서 50일로 좀 긴 편이고 월경 전 증후군을 2주 정도 겪는데 작년에 이어 배란통도 있고 월경 전 증후군도 있는 상태에서 몇 번 주기가 늦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고 생리 유도제를 처방을 해주셨다. 제가 주 6회 운동 및 저칼로리 식단을 너무 장기적으로 한 것이 영향인지, 자궁이나 난소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이제 너무 이 식단을 너무 과하게 이제 억제를 해서 조절을 해서 그 체중 감량을 이제 급격하게 하면 생리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뇌하수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굉장히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져서 생리가 없는 그런 경우고요. 이럴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두꺼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얇아집니다. 꼭 폐경된 여성처럼 자궁 내막이 얇아지는 게 특징이고, 지금 YJ님은 지금 생리가 이제 굉장히 불규칙한데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다. 이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은 뭐 아주 낮지 않게 분비가 되는데 배란이 안 되면서 그래서 자궁 내막이 계속 두꺼워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혹시 뭐 생리가 장기간 좀 없는데 자궁 내막이 두꺼운 경우에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가 어떤 자궁 내막에 병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궁 내막 두께를 한번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생리 유도제 이제 처방 받은 다음에 생리를 한번 하고 측정한 자궁 내막이 괜찮았으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생리를 한번 하고 다시 측정한 자궁 내막이 그래도 두껍다면 그때는 자궁 내막에 병변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랑 저칼로리 식단을 너무 장기적으로 한 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M님, 44세 무월경 3개월째이고 이제 갱년기 테스트 양성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호르몬 검사에서 폐경 수치를 보였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 병원에서 작년 여름에 난소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무월경이 생겼다고 하셨고, 증상은 땀 말고는 없고 그게 이제 불편하지 않은데 그래도 호르몬을 복용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경은 사실은 호르몬 수치보다는 1년간 생리가 없으면 이제 그때 진단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젊은 사람이 1년간 폐경이 만약에 생리가 없으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폐경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장기간 무월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폐경은 이제 45세 뭐 전후로 혹은 그 이상에서는 1년간 생리가 없으면 90%가 이제 폐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3개월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상이 없으면 한 1년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1년이 지났으면 이제 그래도 생리가 없으면 다시 한번 폐경 여부를 검사를 하시고 폐경이라고 확진이 되시면 그때 호르몬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갱년기 증상, 그런 폐경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지금 호르몬을 드실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뭐 증상이 이렇게 불편한 정도의 증상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동그라미님 질문 주셨습니다. 61세시고 폐경은 54세에 되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병원 가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늘 아픈 건 아니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왼팔 전체로 근육이 생겨서 너무 힘들다고, 이 증상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따로 먹어야 하는 약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폐경 증상 중에 하나, 이제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다발성 관절통입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관절이, 특히 이제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온 관절이 다 아프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게 폐경 증상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을 한 2달 정도만 복용을 시켜봅니다. 2달 정도 복용을 시켜봐서 호르몬 복용하고 나서 당신이 불편해하는 증상이 훨씬 더 개선이 된다 그러면 호르몬을 복용하시고, 만약에 호르몬을 한 2달 정도 복용했는데 이 나이가 가장 불편한 증상이 딱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이제 호르몬으로 인한, 폐경으로 인한 그런 증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다발성 관절통이 힘들고 이게 만약에 폐경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되시면 만약에 호르몬 한 2달 정도 복용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연령이 61세이시기 때문에 이때 호르몬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은 50대 혹은 폐경된 지 10년 이내나 아니면 50대에 호르몬을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뭐 치매도 예방하고 알츠하이머 질환도 예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만, 폐경이 되고 10년 이상 경과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해로운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61세에 호르몬을 과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폐경이 늦게 되셨으니까 54세에 되셨으니까 한 7년 정도 되신 거니까 이제 폐경으로부터 한 7년, 10년 이내면 호르몬이 잘 맞으시면 복용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